자, 이번 시간에는 키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키는 뭐냐? 키는 내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혹은 데이터를 어느 순서에서 정렬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우리는 키라고 그래요. 기준을 내는 어트리뷰트를 갖다 우리는 키라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썼으니까 이제 속성이 세 개의 학번, 주민번호, 성명이라는 세 개의 필드가 있어요. 세 개의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세 개의 속성이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근데 딱 봤더니만 사실 학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나기 전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거도, 뭐 이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죠? 자, 근데 주민번호는 왜 부여하냐면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렇죠, 모든 사람을 갖다가 서로 구분할 때 유일한 값을 주기 위해서 구분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주민번호를 쓰지 않죠. 학번은 뭘 써요? 학교에서 편리하도록 학번을 쓰는데, 그 학번은 그 학교 내에서는 어느 사람과도 중복되지 않죠. 왜? 키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키가 그런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었다면, 공부를 하셨다면 키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들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튜플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애트리뷰트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트리뷰트인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이라고 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을 이용해서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학번만 이용하면 누구든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학번이 아니라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주민번호도 학교에서는 학번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근데 이름을 이용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름은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키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수강 릴레이션은 어떤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들었나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학번을 키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자, 보세요. 학번이 중복되잖아요, 그죠? 1번, 2번, 4번, 그죠? 과목명도 키를 쓸 수가 없어요. 과목명도 영어, 전산, 영어 또 나왔네, 그죠? 영어 또 나왔어요, 그죠? 전산도 또 나왔고, 즉 중복되는 값이 있습니다. 키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학번과 과목명, 즉 속성의 부분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키를 구성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학번과 과목명 합쳐서 키를 구성했어요. 자, 그럼 중복되는 게 있나 봅시다. 1001 영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요? 없죠, 그죠?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또 자, 1004 영어, 1004 전산이 있긴 한데 번호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속성의 부분집합을 이용해서 하나 이상의 속성을 이용해서 키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키의 개념은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유일하게 찾거나 정렬하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하고, 그럴 때 키를 쓰는데, 이 키의 종류가 보시다시피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책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명확히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내지는 요런 내용도 있네 라고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키로 알아볼게요. 후보키는 말 그대로 뭐냐면, 후보키는 말 그대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키들을 후보키라고 얘기해요.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키들을 후보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놈 하나를 정하면 그때 그놈이 기본키가 되는 거고, 그럼 후보키 중에서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가 후보키가 됐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대체키가 돼요. 그래서 이 세 놈들은 그런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학번. 이 학생 릴레이션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얘도 기본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키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주민번호. 당연히 얘도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후보키예요. 성명은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학번은 안 돼요, 그죠? 왜? 중복되니까. 여기서 광명은 안 돼요. 그럼 얘는 후보키가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후보키이자 기본키 하나밖에 없으니까 후보키이자 기본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학번이나 주민번호가 기본키가 될 수 있는데, 즉 후보키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학번을 기본키로 정했다면 주민번호 뭐가 되는 거? 얘는 후보키가 돼서 이제 기본키가 아닌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키는 속성의 부분집합이라고, 즉 한 개 이상을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학번도 기본키가 될 수 있고 주민번호도 기본키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학번 플러스 주민번호도 기본키가 될 수 있고 주민번호 플러스 성명도 기본키가 될 수 있고 학번 플러스 성명도 기본키가 될 수 있고 학번 플러스 주민번호 성명도 키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이렇게 사용하면 다른 것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학번하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면은 다른 요 데이터 두 개를 이용하면 절대 똑같은 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키는 반드시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냐. 이 두 가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뭐 유일성, 그다음 또 하나 뭐 최소성. 요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자, 유일성은 지금 설명한 말이 유일성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유일성은 중복되는 값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학번을 기본키로 썼을 때 여기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주민번호를 이용했을 때 여기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죠. 이게 유일성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학번과 주민번호를 기본키로 썼다. 혹은 후보키로 정했다. 후보키로 정한 다음에 기본키로 쓰는 거니까요. 자, 후보키로 정했다. 그럼 얘는 후보키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 일단 유일성은 만족해요. 1001, 82 어쩌고저쩌고 얘랑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서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얘는 유일성은 만족해요. 하지만 뭘 만족 못해요? 그렇죠. 이 최소성. 이 최소성이란 뭐냐면 키에 사용되는 필드를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돼요. 즉 학번만으로 우리가 기본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학번만 이용해야 돼요. 근데 얘는 학번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번호 붙었죠. 즉 최소성이 어긋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로 할 수도 있는데 학번이 온 거죠. 얘도 최소성을 위반한 거죠. 만약에 내가 학번과 성명을 이용해서 키를 만들었다. 뭐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할 수는 있지만은 학번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얘를. 그쵸? 얘도 안 돼. 얘도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후보키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후보키가 되려면 반드시 유일성과 최소한의 필드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누가?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키들. 자, 그래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예요? 학번, 주민번호. 두 개만 기본키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학번과 가공명을 합쳐야만 기본키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보키를 정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학번을 기본키로 사용할래. 그러면은 이 주민번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고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건 뭐가 된 거예요? 기본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키가 되면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기본키가 되면 이 기본키로 정해진 속성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돼야 돼요. 반드시가. 또 하나 뭐냐면 기본키로 선택이 되면 절대로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절대로 같은 값이면 후보키도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한 조건이라는 거죠. 대체키는 이해했죠. 대체키는 키가 몇 개, 후보키가 즉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본키로 하면 나머지가 대체키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슈퍼키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는데 슈퍼키는 후보키와 동일한데 무슨 조건이 있냐. 슈퍼키는 후보키와 동일한데 얘는 유일성만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유일성. 즉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유일성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즉 최소성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유일성을 만족시킨다면 그렇죠. 유일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모두 키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 슈퍼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학번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 키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번 플러스 주민번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번 플러스 주민번호 플러스 성명 키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번하고 성명하고 이어가지고 키가 될 수 있어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하고 성명하고 이어서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의 필드 몇 개를 합치든 간에 그냥 다른 데이터와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무조건 슈퍼키다. 하지만 그렇죠. 얘는 이게 필요 없어요. 최소성. 최소한만의 필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슈퍼키예요. 자, 그 다음에 위례키. 위례키가 여러분이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약간 개념이 혼동이 돼요. 말 그대로 포린키. 위례키는 내 테이블에 있는 키가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있는 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관계, 릴레이션. 관계를 맺는다. 그때 관계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릴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실은 이 학번 100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번호만 있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 즉 여기 있는 학번과 여기 있는 학번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학번 1001 찾아가 볼까? 1001 얘구나. 김영석이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는 relationship이에요. SHIP.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강 릴레이션이 학번 릴레이션 이렇게 참조한단 말이죠. 이럴 때 자, 수강 릴레이션의 사실은 수강 릴레이션의 그 기본 키는 학번 플러스 광명인데 수강 릴레이션의 어느 필드가 다른 테이블, 내가 참조하는 테이블, 그 참조하는 테이블의 이 기본 키, 아마 얘가 기본 키로 설정이, 학번이 학생 릴레이션은 기본 키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참조하는 테이블의 그 기본 키, 그 기본 키를 참조하는 내 테이블의 요 키 있죠. 요걸 우린 위례키라고 그래요. 왜 위례키라고 그러냐?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 내 테이블이 아니에요.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위례키라고 말을 하고, 이 위례키가 바로 참조 무결성을 만드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뭐 또 무결성을 배우겠죠, 우리 앞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키를 쭉 말씀드렸는데 후보키, 기본키, 대치키, 슈퍼키, 위례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위례키만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하자면 위례키는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어떤 내 테이블의 어느 필드가 외래에 있는 참조하는 그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 즉 사실은 내 테이블의 속성이긴 한데 다른 테이블의 속성을 참조하는데 그 다른 테이블의 속성은 기본 키인 거죠. 그럴 경우에 내 테이블의 이 키를 뭐라고 그래요? 위례키라고 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의 개념 중에서는 키를 개념적으로 저거 무슨 키구나. 그래 무슨 키.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 후보 키겠네. 위례키. 위례키로면 그 바깥쪽 테이블에 있는 그걸 참조하는 내 테이블의 속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충분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단 그렇죠.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위례키라는 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잘 담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